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단어를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는 단어들은요, 여러분 무조건 살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뜻을 모르셔서 인지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엔 몰랐지만 지금은 뜻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뜻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수업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가지고 온 거는요, 여러분, D-U-T-C-H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네, Dutch라고 읽는데요. 이거 한국말에서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분, 요새 젊은 친구들이 밥 먹고 나서 더치페이 하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서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더치페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단어가 Dutch고요. 이 더치페이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말로 하면 더치지만요. 영어로 하면 Dutch. 취는요. chicken 할 때 그 CH 발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Dutch. Dutch.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더치가 생뚱맞아요. 더치페이랑 전혀 상관없는 네덜란드 사람의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의 하면 Korean이라고 하죠. 그래서 Korean 하고 뒤에다 뭐 붙이면 한국의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네덜란드 사람들 통칭하고 그 사람들의 무엇을 이야기할 때는 Dutch라고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 첫 번째 줄 보시면요. Dutch 페이라고 해서 페이하면 카카오페이도 있고 네이버페이도 있죠. 우리 페이 배웠던 단어입니다. 어떤 걸 돈을 내다, 지불하다라는 건데요. Dutch 페이 하면요. 네덜란드식 돈 내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덜란드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게 지금은 각자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랬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 영어는 어느 나라 말이죠?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고 원래는 영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영어죠. 근데 예전에요, 영국은 이제 섬에 있었고, 그 대륙에 보면 네덜란드 사람들도 있었고, 독일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아주 예전에 독일이랑 네덜란드 좀 경계가 모호해서 이쪽 사람들을 Dutch 내지는 도이치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갈라지면서 네덜란드도 힘을 좀 키웠고 영국이랑 네덜란드 요쪽이랑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영국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좀 아래로 낮추어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술집 같은 데서 술을 먹고선 자기 것만 계산하고 집에 가는 사람, 밥집에서 밥을 먹고선 자기 것만 계산하고 집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 네덜란드 사람처럼 저 참 쪼잔해. 네덜란드 애들처럼 저렇게 혼자 돈 내고 가는구만. 그래서 Dutch Pay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Dutch 뒤에 안 좋은 말이 붙는 것들이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웃하는 나라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을 또 낮춰 부른 말 있고, 일본 사람들도 낮춰 부른 말 있고,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우리를 낮춰 부른 말이 있죠.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점점 서구 사회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서구 사회에서 합리성, 이성, 합리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가 됐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서구 문명이 쭉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녀석들처럼 돈 자기 것만 내버리네 라고 했던 것이 서구 문화에서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하는 게 당연시 됐던 거고요. 우리나라 문화도 점점 서구화되고 합리성과 이성이 중요해지면서 요새는요, 사실 저 같은 세대는 약간 이래요. 친구들이랑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 5명이서 여행을 가서 50만 원을 썼다. 그럼 10만 원씩 저희도 다 나중에 한 명한테 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식사 같은 거 하면 2명이든 3명이든 먹으면 그래, 이건 내가 낼 테니까 이 차는 네가 내. 보통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해요. 근데 요새 조금 어린 20대 친구들 내지는 좀 20대 여성분들 보면요, 저도 가끔 식당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예를 들면 13,500원이 나왔다. 그럼 얼마죠? 6,700원 하면 맞습니까? 제가 계산이 꼬이는데 6,500 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요. 그 돈을 그 50원 단위까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내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6,750원이네요.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예, 그렇게 해서 카드 결제를 딱 내면 그냥 주인이 알아서 반반 그냥 해줍니다. 카드 딱 두 개 내면 50원, 10원, 뭐 5원 단위까지 반반해서 내주게 되고, 근데 뭐 이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냥 문화가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이고, 젊은 친구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각자 내는 게 당연한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표현이 바로 Dutch Pay고요. 영어에선 사실 Dutch Pay라고는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Go Dutch. 고 가자는 거죠. 하자. Dutch. 네덜란드식으로 하자. 내지는요. 앞에 let's 붙여서 let's go 우리 이야기하죠. Let's go 하면은 가자. 하자 이런 건데 let's go Dutch 하면 네덜란드 방식으로 하자. 내지는요. split the bill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bill 하면 계산서고요. split 하면 나누다는 뜻이에요. split the bill 하면은 계산서 나누자. 우리 각자 먹은 거 각자 내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아까 그 영국 사람들이 여기 대륙 사람들을 볼 때 네덜란드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뭐 더치 내지는 도이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도이치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이치 같은 경우는 독일 사람들을 이제 도이치라고 하고 독일을 도이틀란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도이치가 아마 독일어인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요 Germ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utch 네덜란드 사람들, German, 독일 사람, 독일의라고 해서 독일은 German이라고 하고요. 독일 나라 자체는 Germany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더치가 어느 날 우리 생활 속으로 또 훅 하고 파고들었던 게 더치페이 다음으로 2차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파고든 게 바로 커피숍에 파고들었습니다. 커피숍에 가면요. 어느 날 더치커피라는 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또 더치커피, 네덜란드 커피가 뭐가 다른가라고 저도 예전에 처음에 생각했었는데요. 이 더치커피라는 게요. 우리가 보통 그 마지막 줄에 있어요. cold brew라고 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더치커피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커피를 마실 때 저희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은 보통 어떻게 주냐면 기계에다가 아주 뜨거운 압력으로 칙칙칙 해서 2초에서 3초간 막 압축을 해서 거기서 뜨거운 물로 커피 에스프레소 팍 뽑아내서 그거를 우리가 섞어서 물에 타서 얼음이랑 먹는 게 보통 아메리카노죠. 근데 이 더치커피 같은 경우는요. 뜨겁게 뽑는 게 아니고 아주 차갑게 해서 물을 뭐 3초에 한 방울씩 또 떨어뜨려서 아주 천천히 보통 한 8시간, 뭐 길게는 12시간까지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커피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그게 뭐 여러 설이 있어요. 뭐 예전에 뭐 배 타고 이동할 때 커피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란 얘기도 있고 카페인 함량이 적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더치 커피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나 봐요. 근데 차가운 물로 내리는 거 제가 밑에 써놓은 cold brew랑 똑같습니다. B-R-E-W에서 brew 하면은 어떤 말이냐면 맥주 같은 거를 양조하는 것 내지는 커피를 내려 먹는 것 이런 걸 brew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라든지 술을 본다든지 아니면 커피 볼 때 brew라는 표현 많이 보고 있고요. cold brew 하면 찬물로 이제 차갑게 커피를 내렸다. 그래서 여러분 어딘가 가서 더치커피 내지는요 cold brew 이런 거 보시면 저거 차가운 물로 내린 차가운 커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미국에서는 water drip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제가 가로치고 써놨고요. 저도 이제 원래는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아메리카노만 보통 먹었었어요. 근데 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너무 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가게 될 일 있으면 요새 콜드브루라는 걸 시켜 먹어요. 찬 커피를 여름이니까. 근데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REVIEW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리뷰라고 해요. 여러분, 한국말로 리뷰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으실 정도 되시면 아마 핸드폰을 굉장히 좀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보여요.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보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보고 여기저기서 리뷰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요건데요. 일단 따라하기 전에 뜻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 줄 보면요. RE에서 리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보통 다시라고 이야기할 때 단어 앞에 붙으면 어떤 걸 다시 하다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고요. VIEW는 view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view에서 ocean view 하면 바다 보이는 view, mountain view 하면
산이 보이는 view 해서 view는 보통 이제 어떤 거 보다,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것. 그래서 review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히는 영어에선 사실 이제 리뷰하다 하면 어떤 서류 같은 걸 이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논평하다 뭐 사전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해서 리뷰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냐면 제품, 이 컵을 쓰고 나서 그리고 이 마이크를 써보고 나서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리뷰를 쓰죠. 우리가 써봤더니 봤더니 이렇더라라고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리뷰예요. 리뷰. 영어로는요. review 해서 view 정도로 발음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review review. 네, 한국말처럼 리뷰 그냥 간단히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review 그래서 view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요. 미리 보다. 미리는요. re가 다시라면 미리는 pre에서 pre라고 해요. 그래서 preview 하면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영화 예고편 이런 거 볼 때 영어로는 preview라고 하고 요새는 한국말로 preview라고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review는 어떤 걸 실제로 써보고 보고 나서 내가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리뷰다. 그리고 preview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많이 보라고 광고하듯이 예고편이다 해서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줄에 under review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보통 영어에서 우리가 review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통상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국가에다 우리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럼 그 서류에 대해서 국가에서 검토를 하든 어떤 기업에서 서류 같은 걸 검토하곤 할 때 under review라고 해요. under가요. under 돼 있는 under가 통상 어디 이제 아래에 있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under the tree 하면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이 under까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어차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under review 하면 리뷰를 하는 중이다. 리뷰가 여기 있고 그거 리뷰는 이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는 중이다. 리뷰하는 중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요새는 사실 리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영화 평점이랑 영화 리뷰 꼭 찾아보고 가고요. 인터넷으로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인터넷 쇼핑할 때도 리뷰 꼭 찾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말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써보니까 정말 10,000원짜리인데 이거 50,000원짜리 가치라는 것 같아요. 이런 글들을 좀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광고를 좀 걸러내는 방법은 좀 터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거랑 이제 진짜 썼던 사람들이랑 광고로 썼던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라는 게 요새 하나의 산업처럼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파워 블로거라고 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파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파워. 근데 블로그, 네이버에서 블로그라고 하는 거에서 파워,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걸 이것저것 살 때 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고 거기 블로그에 나온 후기들 같은 걸 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거들이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때 파워 블로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네이버가 너무 많은 광고로 다 맞아요. 예전에 맛집 찾으려면 네이버 찾아보면 좀 됐었는데 요새는 어디 검색하면 다 광고예요. 그래서 도무지 네이버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10대들이 네이버 검색 안 한대요. 네, 유튜브에서 검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많이 넘어왔고 그래서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을 요새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지막에 제가 검정 색깔로 써놓은 게 influencer. 우리나라 말로는 인플루언서 정도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컵을 하나 팔더라도 아주 오래전에 이제 돈이 많은 기업에서는 연예인 썼었죠. 가장 유명한 연예인들 써서 이 컵에 대해서 광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명하지 않은 기업들도 연예인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한테 이 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곤 합니다. 네, 저도 거기다가 제가 이제 이메일 주소
제가 밑에다 적어놨더니 뭐 여기저기서 광고를 해달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영어 업체 같은 데서 광고해달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도 안 하니까 이제 연락 잘 안 오고 제가 최근에 받았던 광고 의뢰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건 다이어트 광고예요.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이 앙상한 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살을 좀 더 찌워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광고를 보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광고했더니 살이 이만큼 빠졌어요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네, 좀 말랐으니까요. 근데 참 네, 어쨌든 막 광고 막 이것저것 해달라고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제가 다이어트 광고 한다는 건 아마 제가 살찌는 광고가 들어오면 그거 잘 먹고 살찌면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CONFIRM 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한국말로는 컨펌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해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보면 있으실 거예요. 영어로는요, confirm 이라고 얘기하고, 한번 먼저 따라해 볼게요. F 발음 하실 때, f 발음 좀 해주시고요. firm 할 때, 펌 아니고, R이 있으니까 혀를 입천장에 대지 않고 이렇게 말아주셔야 돼요. confirm. 네, 이렇게요. 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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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냐면요. 이거 뜻이 어떤 걸 이제 확정해주다 내지는 확인해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사 저희 가면은 회사에서 이거 맨날 씁니다. 컨펌. 컨펌 받았니? 그 누구한테 컨펌 받은 거야? 그 팀장님한테 컨펌 받았니? 상무님한테 컨펌 받은 거니?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확인 받은 거니? 그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받은 거니라는 뜻이고요. 해외여행 갈 때요, 아니면 어디 여행사 통해서 여행 갈 때, 컨펌 이메일, 이런 거 많이 받아요. 네. 그, 8월 27일 날, 제주도에서 호텔 쓰는 거 컨펌해주세요. 내지는, 컨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고요. 특히나 여행 갈 때 여러분 많이 써요. 이런 표현 쓰죠. confirm a reservatio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reservation 하면 예약이에요. confirm, 확인해줍니다. 확정해줍니다. 더 이상 변동 없다. 끝! 도장 빡! 확정해줍니다. reservation. 예약에 대해서 확정해줍니다라는 뜻이에요. 내지는요, 우리 식당 가면 confirm an order 하면 order 하면 주문하다예요.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되고요. 어떤 제품을 주문하는 것도 되고요. confirm 하면 식당에서 주문을 확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시킨 주문, 아니면 회사 간에서도 어떤 주문에 대해서 어떤 지시에 대해서 확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confirm the date 내지는 confirm the schedule 이라는 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날짜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컨펌하다란 말 정말 많이 씁니다. 심지어 제가 밑에다 한글로 컨펌 받다 내지는 컨펌 하다까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컨펌이 뭔지 아니? 물어보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컨펌 많이 쓰니? 하면 생활 중에 컨펌이란 말 저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누구랑 하면 친구들이랑 약속 잡을 때 야 빨리 컨펌해 그날 저녁에 괜찮아? 나 잠깐만 좀 더 알아볼게 빨리 컨펌해봐 이런 이야기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새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어감을 영어가 표현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그냥 영어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이제 언어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일부 예를 들면 컨펌 이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올라와서 그냥 영어대로 컨펌이라고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Dutch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좀 빨리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그냥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join 해서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요. join이라고 읽어요. 영어는요. join. join보다는 join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join.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join.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join 하면요. 우리 가입하다, 참가하다 이런 뜻인데 제가 약간 이미지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거 어디다 많이 쓸까요? 저희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야 너도 조인해. 여기에 너도 빨리 조인해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요. 한국 광고인데도 이런 말 많이 써 있더라고요. join now 내지는요. join
us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join now 하면요. NOW now는 지금 이란 뜻이고 us는요. 우리에게 우리한테 join now 지금 가입하세요. 내지는 join us 우리랑 함께 하세요. 란 뜻이고요. 그 밑에 join 뒤에 T 붙인 joint venture라는 거 제가 두 번째 줄에다가 써놨어요. join 뒤에 T 붙이면 이제 join 이제 어떤 걸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가입하고 그런 거죠. joint 하면 맞아요. 이게 이제 요 어떤 공동으로 하는 무언가를 할 때 joint라고 해요. 그래서 joint venture 하면 같이 만든 벤처예요. 벤처 하면 우리 벤처기업 아시죠? 사업하는 벤처기업도 되고요. 어떤 투자 같은 거 하는 것도 이야기할 때 되고요. 그래서 joint venture 하면요. 보통 A랑 B라는 기업이 있어서 여기서도 돈 50%, 여기서도 돈 50% 내서 어떤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기업의 목적에 따라서 쓰여지는 걸 조인트 벤처라고 해요. 조인트 벤처라는 말은 이거 뉴스에도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누구랑 돈 합작해서 투자를 했다 아니면 합작해서 창업했다라는 걸 조인트 벤처라고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join이라는 게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 뭔가가 있었어요. 내지는 뭔가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밖에 있던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 팍팍 붙이는 거예요. 네, 우리 테니스 동호회가 있어요. 그럼 테니스 동호회에서 누군가 가입하는 거, 원래 있던 멤버들이 있는데 어떤 걸 가입하는 거, 내지는 이 모임이 따로따로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걸 얘네들 합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걸 연결하고 가입하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참가하는 느낌으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문장 하나 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 줄에요. Can I? 우리 get 많이 배웠죠? Can I? 뭐뭐 해도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해도 가능할까요? Can I join you? Can I join you? 하면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 you 하면은 우리가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예요. 그래서 너희들 있는데 내가 조인해도 되겠니?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해수욕장 같은 데서 배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누군가. 근데 나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Can I join you? 하면 너희들이랑 합류해도 되겠니? 너희들이랑 같이 해도 되겠니?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 표현도 많이 써요. 네 번째 줄에 I joined the army. army 하면은 우리 army 하면 군대예요. 그래서 I joined the army 하면 군대 갔다는 거예요. 군대에 밖에 있었는데 군대 안으로 참가해버린 뜻이고 또 저기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팀을 이제 바꾸잖아요. 그러면 I joined the team 하면 나는 이 팀에 새롭게 참가하게 됐다. 이 팀의 일원이 됐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SAVE 이 단어도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save save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실 거예요. 영어로는요 save 해서 V 발음. 네, 다시 막간을 이용해 설명드리면요 F는요 민입에다가 위에 민 입술에다가 민 이를 대고 해서 성대를 울리지 않는 소리. V는요 v 해서 똑같지만 성대를 울려주는 소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save.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save가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건 어떤 거 저축하다, 저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save라는 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save를 제가 첫 번째 보시면요. save money 내지는 save time. 네, 어떤 느낌일까요? save money. 우리 어머니들이 얘기하시죠. 아들한테 돈 벌면 저축해라. 저축하는 게 이제 보통 save money 내지는요. 돈을 아껴라. 좀 아꼈어. save money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save 같은 경우는 아까 join은 밖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save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재산을 이만큼 이렇게 내 뱃속에 돈이든 시간이든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ave money 하면 돈을 지키려고 저축을 하는 것도 되고요. 돈을 덜 쓰려고 아끼는 것도 됩니다. 똑같아요. save time 하면 시간을 저축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시간은 save time.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서 의미 있는 데다 잘 써라라고 이야기하려면 save time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 광고도 종종 나오는데 Save the Children 해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Save the Children 하면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Save the Children 어린 아이들을 저장하고 저축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save가 역시 구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구하는 게 이런 거죠. 살아있던 사람이던 어떤 아프기 전에 사람이던 이렇게 원래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가든 아니면 아프지 않은 애가 아픈 상태가 되어버리든. 그래서 save가 구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래서 save the children 하면 저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해서 우리 보통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사실 뭐 한국 같은 데 태어났었으면 아이들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방접종 맞고 또 아주 간단한 치료약만 있어도 한 알만 먹어도 치료되는 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 많죠. 동남아에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단체가 바로 Save the Children이에요. 네, Save the Children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ave를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컴퓨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늘 저장이라는 걸 합니다. 저장을 안 하면 이게 컴퓨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1시간, 2시간 동안 했던 작업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습관이 제가 있는데 컴퓨터에서 저장을 하려면 세이브라고 하는 버튼을 보통 눌러요. 한국말로는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 버전 사용하면 s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얘기 많이 해요. 야, 그 컴퓨터에 세이브 좀 해놔. 세이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장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제가 super save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건 뭐 잘 모르셔도 됩니다. save가 이제 아까 제가 어떤 걸 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super save 하면 축구 같은 거 할 때요.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골문을 지키고 있고 거기다 상대편이 슛을 딱 넣으려고 하는데 빡 해서 엄청 멋있게 잘 막으면 슈퍼 세이브라고 합니다. 우리 월드컵 때 조현우 선수가 독일전에서 엄청 많이 막았죠. 그때마다 와 슈퍼 세이브입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기서 있는 슈퍼, 우리 슈퍼맨 할 때 슈퍼예요. 슈퍼는 이제 정말 대단하다는 정말 대단한 뜻인데 정말 좋고 정말 대단하다는 뜻인데 슈퍼 정말 대단한 세이브 선방이었습니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축구 월드컵 언제 했죠? 작년에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월드컵 이제 예선이 좀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보셨을 때 축구 보실 때 슈퍼 세이브다 하면 이렇게 열심히 막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그런지 말을 다다다다다다다 했더니 자꾸 목이 타네요. 자,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게 뭐죠? Dutch pay 할 때 나오는 Dutch요. Dutch는 네덜란드의 라는 뜻인데 Dutch pay 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내는 것처럼 돈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애초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지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 낮게 낮추어 부르면서 그런 게 시작됐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씁니다. Dutch pay 하면 돈을 각자 내는 것, 각자 먹은 것을 각자 내는 것. 그리고 Dutch coffee 하면 찬물로 똑똑똑똑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커피를 우려내는 커피다. 콜드브루라고 하는 콜드브루 슈퍼가도 많아요. 콜드브루라고 하는 거랑 더치 커피랑 비슷한 거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배웠죠? 리뷰라는 거 배웠습니다. 리뷰 이 컵을 리뷰하는 사람도 있고 마이크를 리뷰하는 사람도 있고 리뷰는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리뷰다. 그와 반대로 프리뷰는요. 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시라고 있는 게 바로 프리뷰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우리 블로거라든지 인플루언서라는 거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confirm 정말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confirm confirm하다 어떤 걸 확정해주고 확인해줘서 여행 가거나 어떤 날짜를 확정 짓거나 할 때 confirm이라는 말 쓴다. 그리고 join 밖에 있던 게 join하다 join해 우리 그룹에 join해 밖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ave는 저장하다, 저축하다, 아끼다. 가끔은 아이들을 구하는 save the children도 있고요. super save에서 내 꼴문을 구하는, 내 꼴문을 지키는 뜻도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요. 다들 즐거운 금요일 밤 되시고요. 내일부터 돌아오는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당분간은 토요일 날은 컨텐츠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시려면 토요일 날도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는 하루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